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죠.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그 중에서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풀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우리 인행사 교과목이 좀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특별히 새로운 유형이나 어떤 그런 유형의 어떤 기출 패턴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셨던, 반복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으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저와 함께 25문항 풀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뭐 보통 그렇듯이 1번 문항은 인간 발달에 대한 그 내용이 보통 많이 출제가 됐었죠.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하나하나 저랑 같이 보실게요. 자, 1번입니다. 환경적 요인보다 유전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불편하시죠? 선생님들 이거 틀린 내용이에요. 자, 인간 발달에서는 환경이 더 중요해, 유전이 더 중요해, 이런 논의는 이미 너무 오래된 내용입니다. 이거 두 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제 이 둘 간의 시너지, 상호작용을 당연히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이 더 중요하다, 유전이 더 중요하다 이렇지는 않고요. 유전의 영향력을 감안한 상태에서 환경 속의 인간, 뭐 person in environment에서 우리 왜 PIE 이거 제일 교재 첫 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 선생님들 이미 학습한 바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자,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올바른 설명이겠죠. 그렇죠? 결정적 시기 당연히 있죠. 그래서 아이가 키가 클 때 뭐 칼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 보충해 주어야 하죠. 저 같은 성인이 지금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키가 더 크지는 않아요. 단, 뭐 골다공증에는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당연히 있죠. 민감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적정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굳이 이제 그리면 선생님들 두미의 원리 기억나세요? 머리 쪽에서 아래쪽으로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우리 몸이 발달하는 원리니까 뭐 이것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자, 인간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옆집 애랑 비교하지 마세요.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많이 말씀을 드리죠.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의 발달 과업의 성취에 당연히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거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누진성, 점성의 원칙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기 1번은 쉽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인간 발달의 뭐 8가지 원칙 해서 교재에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이따가 책 덮으시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이 문제에 출제가 됐네요. 이 로저스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되어 있어요. 보기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비지시적인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렇죠? 지시적이지 않다. 이 비지시적이라는 게 굉장히 로저스 이론을 특별하게 만들었었던 거 선생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공감적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로저스 이론에서는 누구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충분히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치료적 효과가 있다라고 로저스가 늘 강조해서 얘기를 했죠. 제가 아까 1번, 2번 설명드리면서 심판적이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비심판적인 태도는 당연히 관계를 좀 더 건강하게 하고 열린 태도를 갖도록 만듭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 당연히 강조했죠. 비심판적이다, 비지시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미 클라이언트에게 상당히 많은 권위를 위임한 것으로 선생님들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맥락상 이거는 보기 5번이 잘못된 대답이겠죠? 자, 클라이언트의 과거 정신적 외상의 중요성을 아니에요. 로저스 이론에서는 이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들 지금 딱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이렇게 바로 이 필이 오는 그 학자가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는 프로이드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그 이론에 보면
5살, 6살까지 이런 생애 초기의 경험이 이 사람이 기억을 하든 혹은 하지 못하던 간에 성인이 되어서까지 굉장히 깊고 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분석하는 게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로저스의 이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보기 5번입니다. 이것도 어렵지는 않게 나온 문항이에요. 자, 다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거 우리 교재 기준으로는 1챕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장, 성숙, 학습, 발달 이 각각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요. 이번에 3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성장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볼게요. 성장은 양적 성장을 중요시 여깁니다. 네, 그래서 키가 크거나, 그쵸? 몸무게가 늘거나, 근육량이 늘거나 하는 거, 이런 양적 증가의 양적 변화에 초점을 미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나이가 들면 인간은 성장하지 않는 존재가 돼요. 뭐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이제 알고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근력이 빠져요. 그렇죠? 그리고 키가 줄어들죠. 근력이 없어지니까 그 허리를 받치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그러니까 키가 줄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기능상의 어떤 상실,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발달은 생애 초반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성장은 이 표현이 맞아요. 네, 이거 올바른 개념이고요. 미음 볼게요. 성숙은 유전인자에 의해서 발달 과정이 방향 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도 올바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숙의 과정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중에 이것도 스킵할 수 없어요. 아이가 걷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뛸 수 없고요. 그죠? 아이가 서지 못하는데 걸을 수 없어요. 뭐 이런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발달 과정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과정을 하나하나 밟는 그런 내용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도 올바른 설명이고요. 디귿은 볼게요. 학습은 직간접 경험. 그렇죠? 직접 경험도 중요하지만 간접 경험도 중요하죠. 그래서 첫째 아이에 비해서 둘째 아이들의 이런 사회성도 높고 이런 간접 훈련의 그 경험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 훈련 과정을 통한 변화를 바로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에는 기억, 니은, 디귿 이거를 다 이거 다 올바른 설명이에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 개념은 반드시 이해를 해 놓으셔야 해요. 네, 다음 시험에도 또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 정리를 했고요. 4번 보겠습니다. 개방형 가족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이 가족체계는 좀 오랜만에 나온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비교적 오랜만에 이제 등장한 내용인데요. 개방형 가족체계는 폐쇄형 가족체계하고 비교해서 선생님들이 이해해 놓으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자, 보기 1번 볼게요. 외부 체계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방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거는 폐쇄 체계의 특성입니다. 폐쇄형 가족 체계의 특성이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자, 2번. 체계 내 가족 기능은 쇠퇴할까요? 아니죠. 이거 역시 폐쇄형 가족 체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성장하겠죠. 그리고 더 가족 기능이 원활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3번. 에너지, 정보, 자원을 다른 체계들과 교환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 유용한 자원을 끌어들이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기 3번은 올바른 설명이고요. 4번 볼게요.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면 이거는 폐쇄적인 특성이죠. 그렇죠? 개방형은 오픈되어 있잖아요. 고립되어 있지 않죠. 굉장히 극단적인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선생님 쉽게 보기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보기 5번.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제한되면 이건 폐쇄체계겠죠. 근데 개방형 가족체계는
로부터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그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혹시 선생님들께서 뭐 시간이 부족해서 뭐 개방형 가족체계, 폐쇄형 가족체계에 대한 공부를 꼼꼼히 못 하셨다 하더라도 맥락상 이게 우리가 눈치껏 이건 쉽게 정답을 찾으셨을 것으로 제가 믿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은 학자 이름, 그 다음에 이론의 이름, 그 다음에 기법 이렇게 연결하는 문항이에요. 선생님들 이거 매해 등장하는 패턴인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이제 학자명, 이론명, 기법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요. 주요 개념으로 엮어서 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어요. 뭐 어찌됐건 다 같은 맥락의 문항들이잖아요.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에요. 자, 스키너 나왔습니다. 스키너는 굉장히 마르고 약간 예민하게 생긴 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 학자의 혹시 시간이 되실 때는 얼굴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그 학자의 외모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뉘앙스들이 있어요. 스키너의 외모는 아들러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키너는 인간에 대한 성선설이나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행동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죠. 행동주의 이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험에 출제되는 학자이기도 하죠.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다양한 주요 개념 중에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연결된 올바른 연결선입니다. 그래서 5번에는 답이 1번으로 쉽게 나왔는데요. 나머지 보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문항 패턴이기 때문에 뭐가 틀리고 어떤 식으로 트릭을 해서 나올 수 있는지 선생님도 확인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 우리 이거 너무 달달달달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타임아웃 기법이 틀렸어요. 선생님들 타임아웃 기법은 좀 전에 이야기한 행동주의 이론에서 잘 쓰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동주의여서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 삐아제 볼게요. 인지발달 이론 쪽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삐아제 부분이잖아요, 보통. 삐아제는 분석심리 이론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삐아제는 분석심리가 아니라 이거는 인지발달 이론이 맞아요.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만약에 분석심리 이론을 난 그대로 쓸 거야 라고 하면 분석심리 이론은 융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죠. 자, 이렇고요. 합리정서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뭐 REBT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도 살짝 제가 정리는 짧게만 해드렸었는데요. 이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는 앨리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그래서 REBT에서 나오는데 이 내용은 보통 단독으로 문항에 출제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개 보기 선다 중에 하나의 형태로 아주 가끔 등장합니다. 굉장히 모처럼 나온 그 단어예요. 네,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고요. 자, 4번 메슬로우입니다. 메슬로우와 로저스는 유명한 인본주의 이론의 학자죠. 대표적인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까지는 옳아요. 그런데 자유연상 이 부분에서 틀렸어요. 자, 자유연상은 선생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여기에서 중요한 기법,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봐야겠네요. 융 등장했죠. 융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석심리 이론의 대가죠. 개인심리 이론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아들러라는 학자에게서 찾으셔야 돼요. 아들러가 개인심리 이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행동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미 뉘앙스에서 선생님들 느껴지셨겠지만 이거는 행동주의 이론에서 중요해요. 뭔가 행동을 조성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동주의 이론에서 늘 강조하는 그런 패턴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학자 이름, 그 다음에 이론명, 기법 혹은 주요 개념, 이거는 선생님도 꼭 이참에 다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융의 이론에 대해서 나왔어요. 융은요,
문제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융의 이론을 보실 때에는 주요 개념을 헷갈리지 않고 잘 외워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대표적으로 보기 1번 먼저 시작을 할게요. 남성의 여성적인 면은 아니무스, 여성의 남성적인 면은 아니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외워놓지 않으면 틀리는 내용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기출에 종종 등장을 해요. 종종 등장을 했는데 계속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죠. 저는 그 교재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건 다 입맛은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조금 더 달달한 것들을 좋아해요. 그쵸? 그래서 달콤한 디저트는 여성 고객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달달한 거 얘기하면서 제가 티라미슈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라미슈 4글자, 그러니까 아니무스, 티라미슈 약간 용어가 좀 비슷하잖아요. 여성 아니무스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여자가 조금 더 여성들이 달콤한 걸 좋아하니까 여성은 아니무스, 남자는 아니마. 보기 1번은 그래서 틀린 내용인 거죠. 이거는 꼭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2번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생님들 이거는 프로이드의 대표적인 이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내용들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러니까 원초와 저 깊이 내려가 있는 그 무의식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보여지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선생님들 그림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융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고요. 3번 볼게요. 음영, 이거는 섀도우. 우리말로는 음영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림자로 번역해서 쓰기도 해요. 음영은 자기나 자아상과 같은 개념으로 인간의 어둡고 동물적인 측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둡고 뭔가 칙칙하고 동물적이고 나쁜 내용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그림자, 즉 음영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생명력, 창조력, 자발성과 같은 생기발랄하고 어떤 인간 그 세계에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그런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으로 작용한다를 우리 다루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은 꼭 이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단순히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인간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4번 볼게요. 페르소나. 페르소나 하면 선생님들 벌써 가면 무도회에서의 그 가면. 그래서 사회적 가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모든 인간은 다 가면을 쓰죠. 그죠? 한번 볼게요. 페르소나는 개인이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이미지. 맞아요. 그죠?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아이가 하나인 집은 상관이 없는데 아이가 둘 이상인 집 혹은 선생님들 자녀가 없으시면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그 자라왔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많은 부모는 첫째에게 좀 더 의젓함을 기대하죠. 그러면 그 아이의 성향과 상관없이 첫째는 좀 더 의젓하려고 애를 써요. 네. 그리고 둘째는 좀 더 자유분방해도 되는 그런 자유를 좀 주죠. 자, 이런 것들도 보면 결국은 환경에서 나에게 어떤 요구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적재적소에 다양한 가면을 쓴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번에는요. 4번 보기가 올바른 표현이었어요. 5번 볼게요. 집단무의식. 선생님들 집단무의식도 너무 중요한 개념인 거 아시죠? 이번에는 이 보기 5번이 정답이지 않았는데요. 집단무의식도 굉장히 많이 기출된 그런 내용이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집단무의식은요. 이런 대대손손, 이 세대와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인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집단이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근데 그런 개념인데 다양한 콤플렉스에 기초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 미시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훨씬 더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그래서 6번의 보기는 4번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7번 이제 매슬로우 이론이 나왔어요. 매슬로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저스와 함께 인본주의 이론의 쌍두마차죠.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하고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인간의 창조성은 잠재적 본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매슬로우에서는 창의성, 창조성, 그 다음에 이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설명 맞고요. 각 개인은 통합된 전체로서 간주된다.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거 일일이 다 선생님들께서 A부터 Z까지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듣기에 그럴싸하고 듣기에 정말 인간에 대해서 따뜻한 관점을 갖고 있구나 싶으신 거는 인본주의 이론에서 다 올바른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네. 3번 볼게요. 안전의 욕구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보다 상위 단계의 욕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매슬로우 하면 늘 5가지 단계, 이 피라미드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아셔야 돼요. 종종 출제가 잘 되죠. 자, 피라미드에서 보면 맨 아래 그 1단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본능에 충실해요. 생리적인 욕구가 무엇보다 우선해요. 배고프면 짜증나요. 그렇죠? 졸려도 사람 예민해져요. 뭐 이런 생식과 관련된 것이 1단계의 생리적 욕구고요. 이 2단계에는 자, 이제 배도 좀 부르고 등도 따셔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옛날에는요, 정말 옛날에는 들짐승의 공격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안위가 굉장히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왜 동굴로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날짐승의 이런 그런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전의 욕구는 2단계로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욕구는요, 4대 보험이 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개의 뭐 보험 가입하는 거, 적금 열심히 드시는 거, 이거 다 안전의 욕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3단계 넘어갈게요. 자, 배도 부르고 이제 어느 정도 내 생명의 이 위협도 덜 느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것은 사랑이에요. 애정 받고 싶고요. 애정하고 싶고 공감하고 공감받고 싶어요. 그래서 3단계에는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있고요. 이 단계를 더 넘어가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존중이에요. 이 존중의 욕구인데요. 존중이 내가 존중하고 싶은 욕구보다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존중의 욕구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왜 드라마에서 보면 엄청 힘들게 자수성가하고 돈도 많이 모은 사람들이 드라마 끝에 나오는 게 정치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뭔가 이제 그런 나의 인지도를 넓히고 싶고 이럴 때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걸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가장 상위 단계로 올라가 있고, 이것은 보통 피라미드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안전의 욕구는 이거 2단계잖아요. 그렇죠? 소속과 사랑의 욕구, 애정과 공감, 뭐 소속과 사랑 이거 교재마다 약간 다른데요. 이거는 3단계 욕구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하위 단계죠. 상위가 아니라 하위 단계. 자, 이거 꼭 외워놓으세요. 자, 보기 4번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자신을 성장하도록 동기부여한다. 아, 꽤 그럴듯하고 우리 사람들이 참 멋진 존재 같죠? 이런 거 다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긍정적이고 이렇게 따뜻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으로 선생님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로저스가 나왔어요. 이 로저스와 매슬로우의 인본주의 이론이 어느 해부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인본주의 이론은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아까 눈치껏 풀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해에도 17회와 마찬가지로 인본주의 이론에서 좀 많이 나왔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한 목적적이며, 그렇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건설적인 존재이다. 아, 분위기상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모든 인간에게는 객관적인 현실만 존재한다.
분위기랑 달라요. 인본주의. 일단 다른 거 보고서 이게 왜 틀린지 설명드릴게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로저스에게 있어서 가장 우위에 서 있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상은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 나온 적이 있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맞아요. 개방적입니다. 그런 특성을 가져요. 이건 선생님도 혹시 많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렇게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이건 조금 외워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 건강한 성격 발달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비심판적인 태도,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뭐 배려, 존중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정답은 일단 니은이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을 제외한 기억, 디귿, 리을.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요. 자, 로저스는요, 객관적인 현실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객관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보는 입장이었죠.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현실 세계를 훨씬 더 강조하였습니다. 주관적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으로 어렵지 않게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이제 에릭슨의 이제 심리사회 발달 이론이 나왔는데요.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사회적 관심, 창조적 자아, 가족 형상 등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에릭슨은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아들러예요. 아들러는 개인 심리 이론의 그 창시자. 로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 9번의 내용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려요. 자, 나머지 내용은 그럼 다 에릭슨에 대한 그런 에릭슨 이론에 대한 설명이겠죠.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 발달에 강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애 발달 단계별 8단계별로 각자 중요한 발달 과업들 뭐 이거 선생님들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자, 성격 발달에 있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환경을 바꾸면 뭔가 이 사람에게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뭔가 할 여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고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갈등하고 뭐 통합하고 이 부분을 잘 했는지에 따라서 그걸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점성의 원리, 점성의 원칙, 우리 에릭슨 이론에서 중요했잖아요. 바로 나오네요. 4번과 5번은 같은 사실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에릭슨 이론은 이렇게 그냥 짧게 이번에 넘어가고요. 자, 10번 아들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개인 심리 이론에서 중요한 사람이죠. 개인 심리 이론. 이거 학자에 따라서 이 이론명 반드시 이해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아들러는 첫째랑 둘째랑 이런 출생 순위가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죠. 그 얘기인즉슨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니은 인간의 성격 발달을 아니요 제시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걸 제시한 사람은 프로이드니 에릭슨이니 뭐 삐아제니 많이 있잖아요. 네, 아들러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출생순위 아까 제가 사회적 존재예요 얘기하면서 첫째랑 둘째의 삶이 다르고 그래서 이 학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뭐 노벨상 수상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보다는 둘째가 더 많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가끔 하거든요. 출생 순위 굉장히 중요하다. 가족과 형제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게 결국 개인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0번에는 기억과 디귿이 맞아요. 그러면 이 기억과 디귿을 하고 있는 5번이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